와이프도 남편도 공감할 수 없는 치과의사의 어려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 부치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 고문 변호사님을 모시고 내용 증명이라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벌렁거리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내용 증명,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은 아마도 내용 증명에 대한 정보가 없고 이로 인한 막막한 두려움 때문일 것 같은데요. 먼저 정확히 알아야 이에 대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분들에게는 오늘의 주제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치 법률고문을 맡게 된 거는 2008년도부터 정성호 법제이사께서 맡고 계실 때 그때부터 부치 고문 변호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한 13년 정도 지났네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내용 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진료를 하다 보면 아무리 조심하고 신경 쓴다고 하더라도 환자와의 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와의 분쟁을 대화로 잘 풀고 합의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할 경우 갑자기 내용 증명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먼저 내용 증명이란 것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내가 원장님한테 뭘 요구를 한다. 뭐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요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뭐 전화로 할 수도 있고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 그냥 편지로도 이제 보낼 수가 있는데 내가 요구를 했다는 것이 증거가 남는 것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이메일도 보면은 이제 뭐 수신 확인 뭐 이래 되면은 이제 증거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스팸 메일로 돌려놓는다든가 보지도 안 하고 뭐 삭제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한테 내가 상대방에게 뭘 요구를 한다. 요걸 갖다가 법률적으로 도달이 됐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증명하는 우편제도입니다. 우편제도의 일종인데 그것이 이제 우체국에서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것을 받았다 하는 것까지 증명을 해주는, 입증을 해주는 뭐 그런 내용의 우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저희 부산광역시 치과의사의 고문 변호사님을 약 13년, 14년 정도 역임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간단하게 그동안 뭐 내용 증명 관련한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케이스를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내용 증명은 또 필연적으로 소송하고 연관이 됩니다. 뭐 분쟁이죠. 일종의 이제 분쟁의 시작이죠. 물론 그 전에 이제 시작은 뭐냐면 원장님 진료기록부 좀 복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원장님 왜 갑자기 진료기록부는 뭘 복사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분쟁이 시작이 되고 뭐 전화가 오고 전화로 대화가 하고 대화를 해도 이제 진행이 안 될 때 그때 이제 내용 증명이 날라오는 거죠. 예. 그러다가 중간에 뭐 원만하게 서로 오해를 갖다가 풀고 또 합의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대체로 내용 증명을 보낸다는 거는 이제 원장님 상대로 소송하겠다 하는 막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원장님, 네 지금 1,000만 원 받아야 되겠습니다. 뭐 1,500만 원 받아야 되겠습니다. 보면은 내용 증명 보면은 대충 막 1,000만 원대 이상 넘어갑니다. 원장님 입장에서 볼 때 임플란트를 하고 이때까지 내가 받은 돈, 그다음 치료를 대학병원 가서 다시 치료를 하더라도 1,000만 원이 안 넘는데 갑자기 1,000만 원, 뭐 2,000만 원, 5,000만 원 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소송으로 가는 전 단계다. 소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고문 변호사를 그래 하면서 아직도 생생한 것이 이 2가지 정도 소송이 이제 기억이 남습니다. 원장님이 이제 이 환자 진료를 보는데 주민등록 앞번호가 똑같아요. 또 보니까 같은 동네 사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제 치과 병원이든 일반 병원을 가보면은 주민등록 번호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더라고요. 물론 또 전화번호도 이제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그 원장님은 전화번호 확인을 안 하고 이제 다른 환자의 차트를 꺼내고 다른 환자의 이 파노라마 그걸 가지고 이제
진료를 하게 되고 치아를 갖다 뽑게 돼가지고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분쟁이 돼가지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뭐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형사 고소가 되고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간 걸로 뭐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건 뭐 신문에도 나고 뭐 크게 문제가 되어 있던 경우가 있는데, 원장님이 이제 피해 닥터로 갔는데 오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치과사가 아니고 간호사였던 사무장 병원이었던 뭐 그래가지고 뭐 소송을 아주 여러 개, 뭐 한두 건이 아니고 아주 뭐 대여섯 건, 일곱 여덟 건 이상 되는 그런 소송을 했던 뭐 그런 것이 돼가지고 이 두 개 사건은 제가 앞으로도 뭐 평생 가면서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법제 이사로 활동을 하다 보면 회원분들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면서 연락 오는 경우가 내용 증명을 받았을 경우인데요. 내용 증명을 받았을 경우에 이걸 받은 원장님은 저희 회원분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무래도 치과 의사가 신이 아닌 사람인지라 어느 정도의 의료 과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간혹 정말 억울한 경우도 많거든요. 막무가내로 나오시는 환자분들도 있고, 그래도 일단 환자와 대화를 통해서 잘 풀어가는 게 좋은 건지요. 내용 증명을 받으면요, 처음에는 이제 뭐 뒤통수가 뭐 띵 할 겁니다. 예, 띵 하고 뭐 이 세상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내가 이 환자를 위해 가지고 얼마나 성심성의껏 다 치료를 해줬는데, 갑자기 지금 뭐 5천만 원 달라는 내용 그런 편지가 오고, 우체국에 도장이 꽝 찍혀가지고 그래 온단 말입니다. 이거 뭐 나 한 30분 동안 혼자 한번 생각을 쭉 이렇게 마음을 갖다 심호흡을 해보시고. 마음이 안정이 되면은 두 번째로 하셔야 될 부분이 차트를 갖다가 먼저 꺼내가지고 과연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왜 환자가 이런 불만을 가지게 됐는지 차트를 갖다가 한번 스크린을 하셔야 됩니다. 오류가 있었는지 실수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도 해보시고, 그다음 생각해 보니까 기재가 덜 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도 이제 작성을 하시고, 그동안 해왔던 걸 뭐 지우고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죠. 이 원래 있던 부분은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그거 고치면 또 별도의 또 의료법 위반 형사 문제가 되거든요. 네. 진료 기록부로 갖다가 고치면 안 됩니다. 뭐 삭제하면 안 됩니다. 이제 추가한다는 얘기죠. 추가하고. 그다음 또 경험에 비춰 보니까 이 중요한 내용인데, 사소한 거지만 중요한 내용인데, 서명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보통 보면 저 치과 원장님이 이제 혼자 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료기록부 상에 뭐 내가 작성하는 것이고 뭐 치과의사 혼자밖에 없으니까 뭐 서명하는 걸 갖다가 강구할 수가 있는데, 그 점만 지적을 해가지고 이 처벌 대상이 되더라고요. 처벌만 받으면은 뭐 벌금 뭐 100만 원 내지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가 있는데, 이 의료법 위반은 필연적으로 행정처분이지 않습니까? 면허정지, 뭐 15일, 30일 같이 가더라고요. 이거 이제 면허정지 15일 같으면은 또 직원들 월급대로 다 나가고, 임대료는 임대료 다 나가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진료기록부상에 서명까지 빠짐없이 해주시고요. 이제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마음의 정리가 다 되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진료기록부로 확보도 하고, 진료기록부로 다 정리가 되고, 내가 잘못했는지, 근데 내가 진짜 잘못한 부분이 없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것이 이제 좋겠지요. 근데 내용 증명으로 답변을 하는 겁니다. 내용 증명으로 답변하는데, 그 답변할 때는 뭐 제 경험에 비춰 보면은 반드시 법률가의 스크린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법률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유리한 이야기는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불리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문서로 보내고 나서 아까 증명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서로 보내놨는데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면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뭐 그러다 거짓말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불리한 내용 부분을 갖다가 미리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용명령을 보낼 때 그 안에 불필요하게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법률가 변호사의 스크린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합의죠. 합의 부분은 참 이거는 오고 한두 번 만나가지고 합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원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피해가 작게 치료를 했는데 그걸 갖다 지금 뭐 3천만 원 내놔라